국내 기술로 개발한 최초의 국산 전투기 KF-X가 마침내 모습을 드러낸다. 방위사업청과 카이는 4월 중 경납고 밖으로 나와 공개하는 롤아웃 행사를 통해 KF-X 시제 1호기를 대중에 공개한다. KF-X 사업은 8조 8천억 원이 투입된 단군 이래 최대 무기 개발 사업이다. 2026년까지 비행 성능과 공대공 전투 능력을 갖추는 체계 개발이 끝나면 이후 2년간 공대지 전투 능력을 구비하는 추가 무장 시험을 한다. 전투기 동체뿐 아니라 80여 개의 주요 부품도 국산화가 이루어지고 있다. 공중전에서 적기를 먼저 식별하고 지상 타격 목표물을 찾아내는 전투기의 눈인 AESA 레이더 등은 국내 기술로 독자 개발했다. KF-X는 시제기 출고식 이후 1년여의 지상 시험을 거쳐 내년 7월쯤 첫 비행을 할 예정이다. 2026년 6월 기본 비행 성능과 공대공 전투 능력을 갖춘 KF-X 블록 1의 체계 개발이 종료된다. 4.5세대 최강 전투기 KF-X는 동체 길이 16.9m, 높이 4.7m, 폭 11.2m로 미국 전투기 F-16보다는 조금 크고 F-18과 비슷하다. 최대 속도는 마하 1.81, 항속거리는 2900km다. 유럽제 미티어 공대공 미사일, 독일 딜사이 공대공 미사일 등을 탑재할 수 있다. 현재 국내 개발 중인 장거리 공대지 유도탄도 장착할 수 있다. KF-X는 당초 KF-16을 능가하는 4.5세대 전투기 개발을 목표로 시작했다. 전투기의 세대 분류는 등장 시기와 주요 탑재 무장, 항공 전자장비 특성 등으로 구분한다. 미국산 전투기로 한정하면 F-22, F-35 등 스텔스 성능을 지닌 전투기가 5세대로 분류된다. 4세대급에선 현재 우리 공군의 주력 전투기인 F-15K가 최강으로 꼽힌다. F-15K를 하이급 KF-16을 미들급 4세대 전투기로 부른다. KF-X는 F-16보다는 성능이 높고 F-15와는 비슷한 수준이 될 것으로 평가된다. 하지만 스텔스 성능만 놓고 보면 KF-X는 4세대 전투기 가운데 최상위급이다. KF-X에는 초기 단계의 스텔스 기능도 적용되는데 5세대급은 아니지만 적기 레이더의 실제보다 훨씬 작은 형상으로 잡힌다. 방산업계 관계자는 현재 공개된 KF-X의 기체 형상을 보면 적 레이더파를 상당 부분 상쇄할 수 있는 구조여서 스텔스 도료 등 관련 기술을 추가로 적용할 경우 5세대 이하 전투기 가운데 스텔스 성능이 가장 우수할 것이라고 말했다. 어디까지 진화하나? 전투기를 포함한 주요 무기체계의 성능은 블록 개념으로 진화한다. 카이가 생산하는 고등훈련기 T-50 역시 레이더와 무장을 추가한 DA-50으로 업그레이드됐고 경공격기인 FA-50으로 발전했다. FA-50의 형상을 기반으로 제작된 DA-50은 정밀유도 폭탄 운용 능력과 야간 비행 능력을 개선해 TA-50 블록이 개발이 진행되고 있다. KF-X는 2026년 기본 비행 성능과 공대공 전투 능력을 갖춘 블록 1의 체계 개발이 종료되며 이후 초도양산에 착수, 공군에 전력화될 예정이다. 2026년부터 2028년까지 공대지 전투 능력을 구비하는 블록 2 모델이 예정돼 있다. KF-X가 스텔스 능력을 목적으로 개발되는 건 아니지만 스텔스 형상으로 독자 플랫폼까지 확보하게 되기 때문에 다양한 파생형에 대한 연구를 지속한다. 전투기 진화의 필수 조건은 규모의 경제다. F-16과 F-15가 개발된 지 30년 넘은 기체지만 여러 국가의 구매가 이어지며 베스트셀러 전투기로 자리매김했고 지속적인 생산을 통해 성능이 향상됐다. 결국 KF-X를 어느 정도 수출할 수 있는지가 관건인 셈이다. 우리나라의 항공기 수출은 2001년 인도네시아에 KT-1 훈련기를 수출한 것이 최초다. KT-1은 2007년과 2012년에 각각 터키와 페루에도 수출했다. T-50 계열 항공기는 2011년 인도네시아,
2013년 이라크에 수출했으며 2014년에는 필리핀에 FA-50 13대를 수출했다. 방사청과 카이는 내년에 시험 비행을 거친 뒤 2026년까지 사업을 완료하고 공군의 KF-X 120대를 인도할 예정이다. 전투기 교체 수요가 있는 국가들을 대상으로 300에서 500대 가량 수출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방사청은 향후 KF-X 개발이 완료되면 해외 어쇼 등을 활용한 적극적인 마케팅에 나선다는 구상이다. 6세대 전투기 시대 KF-X는 유효한가? 강대국의 세력 교차 지역인 동북아시아 상공은 첨단 전투기들의 각축장이다. 무세운 기세로 군비 확장을 하고 있는 중국과 전통의 강호 러시아, 공군력 세계 5에서 6위권인 일본이 전투기 패권을 놓고 경쟁하고 있다. 이들 국가는 4세대 이하 전투기를 4.5세급으로 개량하고 5세대 전투기 확보에 힘을 쏟고 있다. F-35를 도입한 우리나라를 포함해 중러일 모두 5세대 전투기를 실전 배치한 상태다. 중국은 4세대 전투기인 J-15를 2008년부터 전력화했으며 4.5세대로 분류되는 J-16이 유사 스텔스 기능을 갖추고 있다. 1990년대부터 스텔스 전투기 제작 프로젝트를 시작한 중국은 2010년 최초의 스텔스기인 J-20을 공개했고 2017년부터 전력화했다. 아울러 J-20보다 강력한 FC-31 스텔스 전투기를 2012년 첫 비행에 성공시키면서 5세대급 스텔스기 2개 기종을 동시에 개발하고 있다. 러시아는 미그 시리즈와 수 시리즈 등을 개발한 전투기 강국이다. 러시아 공군은 4세대 전투기 개량형과 4.5세대 전투기를 주력기로 운영하고 있으며 2017년 5세대인 수-57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일본은 F-15J와 F-16급 전투기로 개발한 F-2기를 주력 전투기로 운영하고 있다. F-35E 도입과 함께 F-2기를 대체할 F-3 전투기 개발에 매진하고 있다. 군사 강국들은 2030년대 이후를 대비해 6세대 전투기 개발에 대한 개념 정립에 착수한 상태다. 6세대 전투기는 인공지능과 연계된 정보융합, 유무인기 협업 등을 특징으로 한다. 일각에선 6세대 전투기 시대 KF-X 도입에 대한 회의론이 있다. 하지만 독자 개발한 전투기를 보유할 경우 자체 정비 능력을 확보하게 돼 운용 능력이 획기적으로 개선된다. 공대공, 공대지, 공대함 미사일 등 국산 유도무기의 성능 향상을 기대할 수 있다. 무엇보다 KF-X 운용을 통해 축적된 기술을 6세대 전투기 개발에 활용할 수 있는 이점도 있다. 2. 해군용 KF-X 한국형 전투기 개발해야 한다. KF-X 한국형 전투기가 시제기 출고를 앞두고 있다. 미국을 비롯한 모든 나라가 실패할 것으로 생각하고 바랬지만 사실상 성공이나 다름없이 진행되고 있다. 시제기 출고와 시험 비행을 마치면 곧바로 양산 단계에 들어간다. 우리는 전투기 엔진을 제외한 대부분의 주요 기술을 자체 기술로 확보하였다. KF-X 한국형 전투기는 사실상 현존하는 세계 최고의 4.5세대 전투기가 될 것이다. 기존 4.5세대 전투기들은 이미 개발된 지 오래된 기체들이고 KF-X 한국형 전투기만이 유일한 최신 기종이기 때문이다. 전투기는 진입 장벽이 높아서 더 이상 어느 나라도 4.5세대 전투기를 개발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사실상 우리나라가 마지막으로 4.5세대 전투기를 개발하는 나라가 될 것으로 보인다. 왜냐하면 앞으로는 개발자 체도 어려울 뿐더러 힘들게 4.5세대 전투기를 개발한다고 해도 이미 선점하고 있는 기체들을 제치고 판매할 수도 없을 뿐더러 5세대, 6세대 개발로 나가는 시장의 흐름과 맞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제 다른 나라들은 더 이상 전투기 시장에 신규 진입이 불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일본이 4.5세대 아니라 6세대 전투기를 개발할 것이라고 하지만 성공은 사실 불가능하다. 차근차근 순서를 밟아 4.5세대, 5세대, 6세대로 나가야 실패할 확률이 작다.
영국에서도 6세대 전투기 개발 계획을 세웠지만 포기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만일 시제기에 성공한다고 해도 양산은 다른 문제이다. 고비용을 감당하기 어렵다면 결국 실패하게 될 것이다. 우리 KF-X 한국형 전투기는 동아시아, 유럽, 중동 등등의 잠재 고객이 대기하고 있다. 개발에 성공만 한다면 전 세계 시장을 충분히 두드릴 수 있다. 아무리 5세대 전투기를 가진 나라라고 해도 4.5세대 전투기는 반드시 필요하다. 왜냐하면 5세대 전투기의 유지 비용이 천문학적이기 때문이다. F-35의 시간당 유지 비용이 무려 5천만 원이나 든다. 이렇게 비싼 유지 비용이 드는 5세대 전투기만 보유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다. 더군다나 정비도 자유롭게 할 수 없고 달고 싶은 무기도 마음대로 달 수 없다. 엄청난 비용을 들여 전투기를 사도 마음대로 정비도 못하고 달고 싶은 무기도 못한다면 전투기를 구매한 것이 아니라 빌려 쓰는 것과 비슷하다. 그렇기에 진정한 자주국방을 하려면 전투기 독립이 필수적이다. 아직도 KF-X 한국형 전투기를 반대하고 망하기를 바라는 어떤 군사 전문가들이 있다. 이들의 목적을 알 수는 없으나 옳은 일도 아니고 대한민국 민매가 할 일이 아니다. 우리는 무조건 KF-X 한국형 전투기를 응원해야 한다. 그리고 해군형 KF-X 한국형 전투기도 반드시 개발해야 한다. 우리나라도 항모를 갖게 된다. 우리 항모에도 우리 전투기를 사용해야 한다. F-35B는 초고가의 성능도 떨어지고 막대한 유지 비용이 든다. 이참에 100대 양산을 목표로 KF-X 한국형 전투기 네이비를 개발해야 한다. 추후로 항모를 갖기 원하는 나라가 생긴다면 수출도 가능하고 수출을 못하더라도 우리 항모에 우리 전투기를 올려놓아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현재 경항모 계획을 전면 보류하고 KF-X 한국형 전투기 네이비를 실을 수 있는 항모 개발로 바꿔야 한다. 군사 강국, 자주국방은 많은 시행착오를 통해서 이룰 수 있다. 우리는 더 이상 일본이나 중국이 넘볼 수 없는 군사 강국이 되어야 한다.